두산 에너빌리티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3%, 영업이익은 201.3%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25 배속이나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르풋 회계에 대한 비유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것은 그냥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를 향한 외국인 매수세가 매섭다. 한국경제 6월 17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발목을 잡고 있던 지적재산권 소송 합의가 멀지 않았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의 관계죠.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SMR 가릴 것 없이 수주 확대가 예상된 덕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째 외국인 매수세가 행진 중이다. 순매수가 행진 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원가회계 손익을 말씀드리면 매출은 1조 3,900억을 달성해서 23.5%가 증가했고요.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3.7%가 감소했습니다. 매출원가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금액상 매출 이익은 9.9% 증가에 그쳤고 매출 총이익률은 떨어졌습니다. 1.6%. 판매관리비를 21.2% 감소를 시켜가지고 금액상으로 영업이익은 929억 원으로서 67.9%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1분기가 결산이 됐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8% 상승해서 6.7%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스룹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0.8%가 내려갔습니다. 이 차이가 24.2% 마이너스인데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일단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든지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수주 판매가가 상승했을 것이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이 39.7%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7.9%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실질적으로는 증가했다는 얘기죠. 운영 비용이 29.4% 증가를 했습니다. 원가 회계하고 좀 다르죠. TOE 생산성은 0.08포인트 상승했고요. 스루푼 영업이익은 1216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86억 원이 더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제품과 제공품이 135억 원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포괄 제공으로 인식되는 미청구 공사가 317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스루풋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는 더 이익이 났다. 이렇게 그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주 산업 업종으로서 수주 잔액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분기인 것 같아요. 분기인 것 같은데 기말에 17조 4천억 원의 그 수주 잔액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 계산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불명치 않습니다. 요게 거의 그 이 매출 계상액 수주사항하고 그 다음에 그 이 매출액하고 거의 일치시키는 데가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현대중공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주사항 관리도 그 갭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그렇게 그 신뢰도가 아직은 좀 낮게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이 이제 미청구 공사라는 게 아직 청구는 안 했는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뭔가 들어가 있는 건지. 그러나 이제 이 미청구 공사도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매출액이 더 올라가야 될 텐데 에, 뭐 자원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의 범위는 B의 표현을 보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9.2%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9.4%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 814억 원을 빼면은 그것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 가공비가 총 제조비용에 대해서 6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 비율은 37%로서 9.8% 하락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라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판매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총 제조 비용이라는 관점에서는 매출액하고 상관관계를 따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합리적일 것 같으면은 어쨌든 그 재료비 가격이 내려간 거 아니냐라고 그쪽으로 일단은 추론을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건데 과연 증명이 될지 좀 분석을 해 가면서 우리가 느껴보도록 하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465억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PQ 총 생산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청구공사는 이 원가회계 매출 원가 계산할 때는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것을 제외하면은 갭2로 금액이 남습니다. 147억 원인데 그것이 뭔고니 바로 그 BWCA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감하면 일치는 합니다. 다만 이게 이 비성분으로 만약에 넘어온다면은 일본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 그 135억 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그 11억 6,200만 원으로 했으니까 매출원가를 작게 잡아 가지고 매출이익이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그런 이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도 성과 왜곡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3단계로서 그 현금 흐름표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39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도 39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거꾸로 11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 차이액이 51억 원이 되는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으로 잡은 게 54억 원입니다. 그래서 3억 2천만 원을 더 환입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현금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크다면 큰 금액이고 작으면 작은 금액입니다만은 현금은 1원짜리 한 장이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회계 아니겠어요? 이런 갭이 생긴다는 거, 이런 거를 이 외부 감사들은 어떻게 짓고서 나중에 이 감사 의견을 써낼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미청구 공사의 증감액 현금 흐름표상으로 260원이 들어왔으면은
그 미천고 공사도 260억이 이 감소해야 되는데 317억 원이나 크게 감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56억 원을 더 감소를 시켰어요. 이런 차이도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대손상각으로도 이거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아직 청구도 하지 않은 놈한테 무슨 대손상각을 하느냐. 이래 가지고 이 미청구공사 증감액이 일치하는 기업을 찾기가 가뭄에 콩나듯 이렇게 가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SGC 이테크 건설이 일치했던 거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딴 데도 물론 있겠지만은 분석한 기억으로는 거기가 좀 기억이 지금 나네요.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54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1.8%나 감소했습니다. 운영 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 비중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직원 수는 165명이 증가를 시켰음에도 평균 임금은 1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저임금 신입사원이 대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잔업 같은 거를 좀 줄이지 않았겠느냐, 저는 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 봅니다. 나머지는 기타 비용으로, 감가상각비 외에 나머지 거는 다 기타 비용으로 했는데, 기타 비용이 보통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공장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텐데, 기타 등등 외주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를 다 몽땅 묶어가지고 표기를 했습니다. 51.2%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상으로는 판매관리비를 또 줄였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판매관리비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비용 증가가 눈에 띕니다. 다만 뭐 인건비를 좀 줄였다는 것은 눈에 띄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분석한 것을 가지고 경영평가 지표로 모아보면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회전으로서 전년보다 0.42회전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픈율이 7.9% 정도 상승했어요.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하면은 투명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것을 투명하다고 가정을 세우더라도 가정이란 것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수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 이율은 좀 떨어졌어요. 일부 많이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은 1.4%로서 전년보다 1% 정도 이익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돈은 벌긴 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스루풋이 올라간 것도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거로 얘기했을 때는 제가 어떤 경영주한테 설명할 때는 연초에 1억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3월 말에 1,500만 원 번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로 설명한 것을 우리가 논리 연습을 위해서 충분조건 논리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스루픈율 상승 순 방향이면, 그러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운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수주 판매 가격 상승 가중 평균 가격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면은 이제 이 투명성이 입증이 되는데, 그거 외에 추가로 투명성 법정에서 제가 변호인으로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란 건 뭐겠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재고자산 명세의 재고자산 흐름 양식도 화면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원재료 매입액 및 사용액 등 다른 재고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재고 흐름의 데이터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인데, 그러면은 이제 성과가 저 왜곡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WCAI로 표준화해야 된다. 포괄 미천국공사까지 포함해서요. 그 원가회계는 뭐 그거 인정을 안 하겠지만 스루프상으로는 포괄 제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천국공사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수주 판매 가격은 상승을 했다 이렇게 그 추론을 했는데, 그것을 입증 자료로 보면은 이게 이제 가중 편견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그 자세하게 자재들을 그 풀이를 해 가지고 보면은 0.2%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락했다고 했는데 이게 상승한 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가 모순이 생기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가 또 남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는 이게 이제 BLR이라고 하면 블로와 그 송풍기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터빈 제너레이터, 원재력 NSS 뭐 이런 건데, 담수 설비 이런 것도 있고 주조 단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가중 평균은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10.6%, 10.6%가 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그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판매 가격, 수주 판매 가격이 올라갔으므로 그 원재료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모순은 해소되는 거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을 가지고 그 PQ의 그 매출원가 차이는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가공비 배부 재산 외에 그 계약자산 역량 때문에 이렇게 갭이 있는 겁니다만은, 단순 내배를 하면은 한 5조 5,500억 정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재고가 줄었기 때문에 5%가, 그래서 그 영업이익은 기대치와는 다르게 약간 좀 낮게 3,417억 원의 이익이 난다. 그러면은 계획이 한 3,718억 원이니까 한 3% 정도 노력을 하면은 재고가 또 늘어난다고 보고요. 그러면 한 4,32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재고를 5% 느린다. 추가 판매 노력을 하기가 어렵다. 지금 그 공사 진행 중인 거를 뭐 빨리 더 끝내는 것을 더 하질 못해서 그냥 미천구 공사 정도로 그냥 때려 넣고서 미천구 공사를 못 줄이고 그냥 5조 5,500억 상태에서 재고만 늘린다 한다 그러면은 이 계약했을 때는 3,400억인데 그나마 그래도 3,662억 원의 영업이익을 산출해 낼 거다. 이런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원가회가 우리 의사결정의 모순이나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사고방식을 하게 만드는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것이 이제 원가회계의 로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회계는 재고의 증감하고 관계없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 손익을 따지는 거니까 계약은 똑같이 5조 5,500억이 돼 있습니다만은 요게 좀 가격이 조금 낮게 나왔어요. 이 재고가 감소할 때는 이 스루풋 예가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거는 다음 장에 또 말씀드리고요. 그 5조 5천억을 하더라도 스루풋상으로는 그 원가 회계하고 다르게 4,738억 원의 이익이 납니다. 재고가 감소하면은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감소하지만 스루풋은 그런 게 관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노력을 안 해도 실질적으로는 실질 그 이익은 4,738억 원의 이익이 난다 이렇게 보는데,
그나마 그래도 회전율을 한 3.6%, 지금 그 공사 진행 중인 거, 작업 중인 거를 미천구 공사를 빨리 끝내 가지고 추가 그 매출 인식을 5조 한 7,500억 정도까지 해낼 수 있다면은 2023년 말에 6천억 가량의 영업이익은 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가는 원가 회계 기준이나 T 회계 기준이나 뭐 그 똑같이 그냥 계산했습니다만은, 이게 이 스루풋이 예가가 약간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이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죠. 아까 보면은.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판매 예가를 원가 회계보다는 높게 나오게 하는데 약간 작습니다. 이게 무슨 요인이겠느냐? 이것이 이제 특별 원인 변동을 뭔가 또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 이렇게 하다가 수주 산업의 특성인 이 계약자산, 그러니까 미천구 공사,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일단, 근데 그 숫자적으로 일일이 추적해가지고 입증해내기는 만만치가 않은 작업이에요. 그런 건 솔직히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다. 특별 원인 변동에 해당한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주가는 19,27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3,870원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200%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우 이 시중에서 높은 가치로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축하에 마지 않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두산이 30.5%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한 달 새 계속 매수세를 유지했다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3.83% 지분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지금 상승 중에 있다 하는 뉴스를 접하고서 연말까지 좀 잘 풀릴 것 같다. 그 연말까지 매출액이라는 것이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단순 4배에서 조금 더 좀 가감하는 정도 그거였습니다만은 지금 이 수주 잔액들을 공사를 좀 빨리 맞춰가지고 매출 인식을 추가로 해서 더 매출을 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익도 더 늘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